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벌써 한 주간의 월요일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일단 주말 새 지나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사그라들 것 같았던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위기감이 주말을 지나면서 다시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자, 거기에 지난주 크게 흔들렸던 기술재 불안한 이런 흐름 또한 역시나 많은 부분은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러 악재들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의 해외 선물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늘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탄탄하고 상세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빠르고 편리하게 의견과 상담 내용 접수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지난번에는 또 미국 증시가 휴장에 들어가면서 선물과 본장 역시 좀 잠시 쉬어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오늘 다시 재개되는 시장 안에서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PD 함께합니다. 김경희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네, 오늘 부활절 휴일 지나고 이제 투자자들이 다시금 좀 시장으로 돌아오는 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중국 쪽에서 미국에 대한 또 보복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또 증시가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잠시 후에 개장과 함께 또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휴장 이후 다시 재개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떤 분위기가 흘러갈까요? 잠시 후 저희 신세계와 그리고 김경 PD 통해서도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다시 재개된 시장 어떤 마스터가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주실까요?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계 워너비입니다.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항상.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우선 그림들 좀 원하는 대로 움직인 것 같아서 또 기분 좋은 월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 오늘의 관점, 그 다음에 이번 주의 관점들 잘 이해할 수 있게 잘 이정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여러분들의 선물 시장 안에서 또 이정표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시작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알뜰살뜰하게 해 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신세계 할 텐데요. 자,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현재 구간 시장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자, 일단 먼저 지수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드려야 되겠죠. 지수 S&P 500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전일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던 S&P 500 지수는 다시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2633.75포인트로 0.13% 약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 역시나 S&P 500과 비교해서는 좀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0.31% 빠진 6,55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일단 지수 보셨으니까요.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하락하면서 일단 전일의 종가가 1.23700달러까지 하락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0.26%의 상승세고요. 1.24달러까지 반등합니다. 1.2402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보실까요? 자, 골드도 역시나 일단 3일 연속 조금 조정을 받았었던 상황이었고 현재 구간 좀 강하게 반등하면서 0.67%까지 탄력제입니다. 1338.4달러로 일단 1340달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오늘의 고가는 65.42달러였고요. 65달러가 다시 깨지면서 64.38달러, 40달러까지 빠지면서 초반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0.72%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구간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시세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비트코인 선물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선물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선물 시세입니다.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인데요. 일단 이전에는 7,000달러까지도 깨졌었던 상황인데 지금 현재 구간은 6.29% 빠진 7,38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현재 구간의 시세 살펴드렸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로 FX는 반등하면서 1.24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까지 1338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거기에 크루드오일이 65달러를 이탈을 하면서 64달러 초중반대 가격대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외신 쪽의 뉴스 김기훈 PD톡에서 먼저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있을 이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소시에테 제너럴 쪽에서는 미국의 3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2만 5천 건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면서 여전히 노동시장 견고한 흐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쪽에서는 17만 3천 명을 전망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면 굉장히 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달러화에 대한 전망 입니다. 스코시아뱅크 쪽에서 달러화 반등은 분기말 효과에 불과하다라면서 향후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 스코시아뱅크 쪽에서의 전략가는 월말 또는 분기말 흐름이 달러화 수요에 영향을 줬다라면서 부활절 연휴에 따른 유동성 감소 때문에 분기말 효과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나타난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달러화 매도 자금으로 인해서 이 수익률이 높은 신흥국에 투자한 시장 참가자들이 분기말을 맞아서 포지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좀 일시적인 강달러 현상이라는 게 이쪽의 주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금 달러화가 계속해서 좀 추락하고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향후 2, 3년간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 그리고 통화정책 차별화 축소 전망 때문에 이 달러화가 약세 행진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달러화가 지나치게 하락하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또 연준의 긴축 행보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달러화가 2분기 무역전쟁 우려 속에서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고요. BOA 쪽에서는 미국의 금융시장이 현재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과 같은 형태라면서 향후 채권 강세를 예상한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CNBC 쪽의 보도인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의 기술적 분석 담당 수석 전략가는 지금 현재 이 금융시장
증시와 채권 차트가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게 한다면서 이 같은 분석 내놨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융 여건이 계속해서 악화할 것으로 본다라는 전망과 함께 채권과 금 차트가 2분기에 펼쳐질 험로를 시사한다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소식인데요. 중국의 철강 수요가 둔화됐다라면서 가격 전망도 먹구름이 껴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쪽의 보도인데요. 중국의 철강 수요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으며 재고는 중국 정부의 생산량 제한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보도 나왔다고 합니다. BMO 캐피탈 마케츠 쪽에서는 철강 수요 증가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다면서 철강 산업 성장 주기가 이미 정점을 지났다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은 달러 약세에 대한 흐름인데 앞으로 2, 3년 동안에도 약세 흐름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현재 89.5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때문에 이제 유로 FX 다시 한번 좀 반등하면서 1.24달러 가격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현재 구간 외신 쪽의 뉴스 김경인 PD 통해서 먼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볼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무역전쟁과 인플레이션 우려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구간에서 3월에 고용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S&P 500 지수는 2633.75포인트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방금 전에 시세 살펴드린 유로 FX입니다. 최근 달러 급등에 따른 하락 이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3일 연속 하락한 이후에 현재 구간 달러 인덱스 하락하면서 반대로 연동돼서 상승하고 있는 유로 FX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돌입니다. 오펙의 감산 연장 기대감과 원유 굴착 장비 감소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직전에 대한 흐름은요, 급락하면서 65달러가 깨졌고 64.43달러까지 눌린 크루돌 세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요, 골드입니다. 달러의 상승 제한적인 움직임과 그리고 무역전쟁 우려의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는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현재 구간 0.65% 상승하면서 1338.4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4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지수와 그리고 통화, 상품군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현재 구간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자, 일단 무역전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들 시장 안에서 3월 고용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두 지수 모두 상승으로, 하락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S&P는 2633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운데 계신 마스터님이 관망을 들어주셨고요. 저와 김경희 PD는 지금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확인이 되셨고요. 자, 일단 S&P 500에 대해서는 워낙 최근에 뉴스들이 나스닥 위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S&P 500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신 마스터님 의견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일단 관망에 대한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렇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눌린 매수 쪽 반등을 지속적으로 지수를 보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국내 선물은 최고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종가 314.70까지 목표치 끌고 왔었거든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지수들이 방향성들이 일반적으로 저번 주까지 비슷하게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국내 선물은 매도 그림이라서 저희가 매도를 쳐서 먹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하고 S&P는 혼조세 양세에서 저가 지지력에 부합되는 걸 보려고 하니 얘네들은 저가 지지력에서 매수 반등을 계속적으로 노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미장 개장이 되기 전에 아직 약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충분히 지지가 된 이후에 신규들은 배팅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 중에 얘네들이 아침에 개장하면서부터 바로 이 구간들이 막혔습니다. 한마디로 나스닥으로는 6,580선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S&P로는 2,640 지수죠.
한마디로 전고점들, 강한 저항점들을 오전장 중에 돌파 시도를 하다가 그때부터 밀린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장 개장된 이후에 추가적인 눌림목들 생기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 생기더라도 다시 아래 구간들 지지하고 오늘 고점을 다시 시도한 노력들 보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금요일날 저희가 매수 배팅을 해서 크게 목표치까지 다 끌고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눌림목에서 얘네들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시도고요. 한마디로 분봉 잠깐 볼까요? 네. 자, 분봉에서 보자면 저희가 금요일날 얘네들 매수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지지력에서 저가 깨지 않는다에 매수 배팅을 계속 했었고요. 그 다음에 큰 우려 속에서도 얘네들은 잠깐 목요일날 낮춰뒀다가 목요일날 얘네들이 배팅이 들어갔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구간까지 온 다음에 얘네들은 눌림목에서 다시 저희는 보합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매도가 강한 상태에서 반등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지켜보다가 이 구간들 지키는 게 확인된 이후에 다시 한번 노리는 게 좋다. 한마디로 지금 주력 그림은 끝났다고 저는 보는 상태고요. 저희가 목요일날 먹었던 이 그림이 메인 그림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렇다면 이 구간들 계속 부합을 뛸 거냐에 대한 이야기죠. 일단 오늘 눌림목을 되돌리는 눌림 매수 쪽이 유리해 보인다. 단 힘이 없고 오늘 국선 시장이 매도였기 때문에 좀 지수에 대한 우려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관망 모드가 좋다, 뭐 이렇게 의견을 드리려고 관망 모드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국내 선물도 짚어주셨는데, 국내 선물 자체로는 매도적인 우위로 봤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복귀를 좀 도와드렸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저점을 지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눌림목에 대한 매수 관점으로 더욱더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2640선에 대한 부분인데, 오전에 돌파 시도한 이후에 조금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요. 눌림목이 나오는지 여부를 앞으로 본장 개장 이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확인이 될 시 눌림목 매수에 대한 부분도 함께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네. 2625선. 25선이요. 그러니까 2620선 초반대 지지라인, 한마디로 2620선을 안 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깨지 않는 그림이 지지력의 매수 그림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봉상에서 30분봉 정도의 추세선을 그어 놓으시면 걔네들 그림이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들 오늘 지지력이 확실히 된 다음에 배팅을 신규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아마 미장 때 확인을 하시고 저가를 확인하러 가는 그림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좀 들어야 될 듯 보입니다. 한마디로 3월 28일부터 3월 3월 28일 날 고가죠. 이 구간들을 오늘 지키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네. 그리고 지수는 좀 모호한 그림들이기 때문에 좀 더 관망하고 나서 확인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P 500은 2625선에 대한 지지력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정정과 함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스터님 일단 본장 이후 가격대 좀 확인한 이후 다시 한번 포지션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김경윤 PD와 저는 좀 다운의 의견을 드렸거든요. 김경윤 PD, 네, 다운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완화 국면으로 보였던 이 무역 분쟁 리스크가 다시금 좀 점화되는 우려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128개 수입품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어떤 대응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오늘 지수 선물 하락세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이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이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을 당시에 중국 쪽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품목들에 보복하는 의미로 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했던 리스트와 일치한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는 이 128개의 상품들이 작년 기준으로 3억 달러 정도의 수입 가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활절로 인해서 금요일에 또 휴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또 투자자들이 시장에 복귀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후반에 이 대형 기술주들이 조금 소폭이나마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에 대한 현재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분석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좀 매도세가 과했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펀드 매니저들 쪽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장에서 지금 나스닥 100 선물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기술주 매도세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어떤 신호로 보고 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한다 쪽에서는요. 미중 간 무역 관계에도 지금 계절처럼 봄이 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 뉴노멀 그러니까 이런 장세가 좀 일반화된 현상에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무역 전쟁이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또 페이스북 보안 문제로 시작됐던 이 기술주에 대한 규제 추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 기술주에 이어서 또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테슬라인데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의 인명사고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지난주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도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조금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앨런 머스크가 지금 어제 에이프릴풀을 맞이해서 만우절 트위터를 올렸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할 여지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만우절을 기념해서 테슬라가 파산했다라는 이런 장난식의 트윗을 올렸는데요.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믿을 수 없겠지만 테슬라는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이런 내용의 지금 트윗을 만우절 장난이랍시고 지금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주주들의 마음을 좀 고려하지 않은 신중하지 않은 장난이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반면 이 앨런 머스크가 정말로 이 파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장난도 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가진 게 아닐까 하는 추측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트윗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테슬라가 주가가 무려 22%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 이후에 올라온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장 프리마켓에서도 테슬라가 5% 가까이 지금 하락하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3월 제조업 PMI 지수 그리고 3월 ISM 제조업 지표 그리고 2월 건설 소비 지출 등 경기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도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미니애폴리스 연은의 닐 카스카리 총재가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연설을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최신의 어떤 발언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좀 주목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대형 기술주 반등세가 이어갈 수 있을지 지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테슬라에 대한 부분 지난주에 저희가 좀 악재 소식을 들려드렸고 주가에 대한 하락 소식도 들려줬는데 일단 만우절을 또 만우절 이렇게 대표이사가 이렇게 트윗을 날린다는 것도 조금 더 색다른 내용인데 현재 구간에서도 3월 한 달간 22%가 하락했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장의 주요로 보셔야 될 지표는 미국의 3월 제조업 PMI와 ISM 제조업과 2월 건설 소비 지출 등에 대한 발표 예정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로 S&P 500 지수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요. S&P도 그렇지만 나스닥에 대해서 역시나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서 지수 좀 설명을 해드렸을 때 나스닥에 대해서 6,580선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나스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방에서는 이렇습니다. 지수도 지금 웬만하면 손대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우리가 반등을 크게 노렸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 운이 좋았든 분석을 잘했든 그거 먹었으면
잠깐 참아도 되는 구간이다.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매수 매도 그림들 크게 엮여 있고요. 현재 그림들. 그 다음에 저희가 매도 추세로 이 구간들 봤었죠. 그 다음에 이 구간 오면 혼조세 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혼조세라는 거는 시장이 얘네들을 깰지 말지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얘네들이 반등을 주게 되면 보합으로 뛰는 거라서 하루 이틀 매수세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그림은 어찌됐건 반등을 주든 안 주든 언젠가는 얘네들을 깨려고 할 겁니다. 얘네들 깨지 못하면 어차피 고점 높이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높이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구간까지 한번 저희가 추세 매수로 이 구간까지 끌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로 쳤었고, 그 다음에 목요일까지 또 반등을 노렸었습니다. 추세 매도에 매수 반등을 2번 노렸다.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부터 7214지수 간 이후에 매도 추세 목표, 혼조세, 그 다음에 여기서 뭘 갈지 결정한 도중에 설왕설래 할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점 그대로입니다. 결정나는 거 없고요. 매수 매도 그림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여의 그림들 정확히 고점, 저점 거의 오차없이 다 잡아냈고요. 그다음 위아래로 다 먹었고요. 그렇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얘네들이 결정 못한 거는 여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S&P 500에 대해서 관망 들어주신 만큼 지수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 같은 개조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1.24달러를 회복을 한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현재 시세 살펴드리면요. 현재 구간 같은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26% 상승한 1.2402 선 거래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두 번째 이슈 유로 FX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만장일치 나왔습니다.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는데요. 됐습니다. 확인되셨고요. 자, 일단 유로 FX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업에 대한 의견 나왔고, 최근에 유로 FX 많은 분들이 또 매매를 하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역시나 마스터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업에 대한 의견이셨잖아요. 네. 자, 유로 달러도 저희가 달러 인덱스 네. 얘네들 반등 매수를 노린 다음에 상단부 제약의 보합권을 노렸습니다. 당연히 최고점에서 추세 매도 드렸고요. 네. 그다음 매도 마무리한 다음에 저번 주 말부터 얘네들 반등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추가적인 매수들 계속적으로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얘네들 매수포가 길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반등 여력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 FX가 골드보다는 좀 더 늦습니다. 아까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리딩 시에 추가적으로 16시, 18시겠죠. 18시에 얘네들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 목표가 더 남았기 때문에 해라. 자, 그렇다면 이따 골드도 보겠지만 골드는 굉장히 강력하게 갔습니다. 정확히 아래 구간 오늘 매수, 그 다음에 윗 구간 마중 나가는 추가 매수를 또 드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골드는 강력하고 유로는 아직 힘이 약합니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의 혼조세라는 거죠. 달러 인덱스의 혼조세인데 달러 인덱스는 눌린다. 오늘 달러 인덱스의 매도 눌림을 보고 얘네들 매수를 반등을 드렸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들 넘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추세 매수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구간의 혼조세, 그 다음에 반등 매도로.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매도로 빠진다는 게 아니라 이 구간들까지 밀렸다가 얘네들은 관심을 보여서 지지력을 받아내면 다시 매수 쪽 시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대 오늘 반등 자리는 이런 구간까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어제 새벽부터 해서 눌렸던 구간들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눌린 매수는 아직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네들은 1.2390대부터는 지지력을 통해서 반등 매수 단타 짧은 구간 스윙 전략으로 얘네들 공략해도 될 거다. 단 쫓아가는 매매는 좀 자제하시라. 왜?
지금 오전에 저희가 9시에서 10시 부근에 사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계속적으로 저가에서 매수 배팅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벌써 몇 시간 전입니까? 18시니까 한 4, 5시간 전이죠. 4, 5시간 전에 다시 한번 매수로 해서 배팅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장대 약간 눌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봉상의 얘네들 저항 때문에 약간 눌리고 있죠. 당연히 눌림을 기다렸다가 짧은 손절로 다시 한번 대응한 게 옳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완전하게 돌리는 그림보다는 얘네들 고점 테스트할 정도의 여력밖에 없어 보인다 하기 때문에 눌림 매수 대기를 해서 배팅을 들어간다 하면 지금 이 구간을 뚫었는데 1.24025 근데 이 구간들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죠. 한마디로 혼조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 중심으로 위아래로 출렁거릴 거 예상하시고요. 네. 얘네들 지지력에서 뭐 1.2390대에서 받아서 1차 1.2400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오늘 고점 높이는지 보는 관망 전략이 좋다. 그래서 눌림 매수 우위의 단타 구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긴 포지션보다는 우선은 익절 잡고 끌고 가는 전략들 세워서 1.24450대까지의 가능성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지만요. 일단 길게 좀 매수 쪽으로 가져가시길보다는 짧게 끊어 가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짧게 익절을 잡고 일단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 계속적으로 유로FX가 최근에 골드와 같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유로FX가 골드보다 좀 느린 흐름이다. 현재 구간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비교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달러 인덱스가 현재 혼조 구간입니다. 매도 눌림에 대한 부분을 달러 인덱스 쪽에서 보셨고 반대로 유로에 대해서는 눌림 매수로 좀 보고 계시는데 단 현재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자제하시고 쫓아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시고요. 일단 1.23900 달러 부근에서 짧게 단타 구간으로 매수 포지션으로 좀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 일단 추가적으로 고점을 높이는지 그 부분도 확인하시면서 오늘 현재 구간 유로FX에 대해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FX에 대해서 먼저 마스터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역시나 만장일치로 외신 쪽에서도 업에 대한 의견 나왔는데요. 김경희 PD 들어볼까요? 네, 역시나 지금 무역전쟁에 대한 이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달러가 굉장히 좀 움직임이 큰 상황이고요. 유로에 대해서는 별다른 시황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달러 인덱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좀 비공식적으로나마 대화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이 비핵화에 대해 좀 외교적인 돌파구가 나올 것이다라는 희망도 생겨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고 이로 인해서 달러가 랠리를 펼쳤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엔이라든지 골드 같은 안전자산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미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이런 무역전쟁 이슈로 인해서 오늘은 달러가 좀 쉬어가는 흐름 연출하고 있다라고 외신에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대로 또 유로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무역전쟁이 심화하는 현상을 생각할 때 단기적으로 이 달러의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스미토모 미치 뱅킹그룹 쪽에서는요. 현재까지는 이 시장이 중국 쪽의 발표에 대해서 좀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보복책이라고 한다면 이 128개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던 이 부분은 이미 지난달에 발표가 됐던 부분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시장에 대해서 충격이 좀 적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중국 증시가 이 요소로 인해서 하락하게 된다면 위험 회피 심리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면서 즉 증시 움직임이 주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18%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이슈로 인해서 지금 하락폭이 좀 확대될지 며칠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유로의 개별적인 이슈라고 한다면요. 일단 지난해 22에 그 양적 완화 종료 기대감이 굉장히 좀 고조되면서 상승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 추세로 지난 2월 16일 1.2556 그 고점을 찍었는데
있었는데 3월 1일에 다시 저점인 1.2154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외신 쪽에서는 메이저 지지선으로 보고 있고요. 이 박스권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기술적 분석가는 1.2316 라인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위에서 지지받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매수세가 더 세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이후에 충분한 상승 모멘텀만 있다면 1.2354를 뚫는지 보라라는 의견 내놓고 있고요. 반대로 1.2316 라인 뚫고 내려간다면 매도세가 센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하방 모멘텀이 충분하다면 이 매도세가 1.2283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증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미국 쪽의 지표 ISM 그리고 PMI에 대한 반응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60.1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예측치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될 경우에 유로는 지지받을 것이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로에 대해서는 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대화 국면 속에서 랠리를 이어갔었던 상황인데요.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엔과 골드는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유로에 대해서 앞서서 마스터님도 단기적으로 매수적인 관점 좀 끊어가시라라는 그런 분석도 해드렸는데 외신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단기 매수세와 매도세와 좀 판단이 가능하고 일단 지지 여부 이후 그렇게 끌고 가자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스권이 나왔는데 일단 1.2556달러와 그리고 1.21545달러 구간의 저점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유로 FX까지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벌써 시간이 35분 지나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다시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개장과 함께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개장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나스닥과 S&P 500에 대해서는 개장 전부터 하락 움직임이었는데요. S&P 500은 여전히 같은 움직임입니다. 0.14% 약보합권으로 2634포인트 선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가격대입니다. 0.30% 빠진 6550.75포인트 선 거래되면서 현재 구간 같이 좀 같은 가격대에서 지지가 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살펴드린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지금 1.24달러가 다시 이탈이 되면서 1.23달러 후반 움직임입니다. 1.23950달러까지 다시 눌렸고요. 앞서서 선재마스님의 전략은 일단 1.23달러 9 라인에서 다시 한번 매수적인 관점 지지가 된다면 그 말씀해드렸는데 함께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매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1.23920달러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엔 1338달러까지 반등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소폭 떨어지면서 1337.9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더욱더 깊어졌네요. 지금 분봉으로 저희가 세팅해서 보여드렸는데 64달러 초반대까지 빠르게 밀리면서 현재 구간 1.17% 넘는 하락세입니다. 64.14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이고요.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 반등하면서 89.585 라인으로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 0.17% 약세이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랫꼬리가 달린 모습이고 저희가 또 분봉으로 세팅해서 보여드렸을 때는 지금 최근의 시간 분봉으로 봤을 때 반등을 하면서 89.585 라인 선 거래되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휴장 이후 다시 재개된 뉴욕 시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일단 선물 쪽에서도 S&P 500과 그리고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현재 구간에서 소폭 반등하면서 유로FX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시세 살펴드렸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개장 소식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빠르게 취업했나 봐요. 김기현 PD. 네. 우선 지금 역시나 지금 미중 간의 이 무역 분쟁 우려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부분이 지수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장과 함께 65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했고요. 이 중에서 지금 월마트가 가장 좀 하락폭이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S&P 500 역시 0.4%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0.6% 정도 3대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중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 이슈도 있지만 지금 멕시코와의 지금 분쟁도 진행 중인 만큼 나프타를 둘러싸고 이런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도 역시나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국가들과 미국과 이렇게 좀 그야말로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커진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자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멕시코에 대한 좀 겨냥을 하는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굉장히 큰 이런 마약상들과 이런 난민들이 미국으로 지속해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들의 캐시카우 그리고 나프타를 좀 스탑할 수도 있다라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 중인 정책이 이 멕시코 장벽을 세워서 이 멕시코로부터 어떤 불법 이민을 막겠다라는 이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또 need war이라는 말도 해가면서 이런 좀 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지금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이슈가 굉장히 좀 시장 심리를 좀 잠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좀 세계 증시가 좀 후퇴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지만 물론 이러한 공포가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분위기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이 기업들이 좀 기대치에 상응하는 그런 실적을 지금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아직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다시금 짚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의 개장 이슈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본장에서는 하락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S&P와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짧은 시간 안에 빠른 변동성 보여줬는데요. S&P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보합권까지 올라왔었던 상황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보합권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좀 소폭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개장을 하고 지금 10분이 흘러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호가창도 아주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요. 일단 가격대도 변동성이 참 큰 상황입니다. 오늘 지수에 대해서는 개장 후 나스닥과 S&P 모두 좀 변동성 이어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슈는 바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초반 때부터 워낙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65달러 이탈 이후에 64달러에서 빠르게 중반대 가격도 이탈이 되고 현재 구간 64.18달러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1.11%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크루드 오일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만장일치입니다. 크루드 오일 모두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일단 확인이 됐고요. 현재 구간에 너무 변동성이 지금 막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도 도와주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자, 마스터님 지금 오늘 저희 방송 시작한 이후에 매도세가 빠르게 나오는데요. 네. 좋습니다. 오기 전에 저희 지속적으로 65.10대부터 50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매도를 쳤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번 주 이 구간 계속 매도를 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오기 전에 65.31 정확하게 매도를 들여서 얘네들 목표를 64.75, 그 다음에 63달러 끌고 가는 전략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리딩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나는 얘네들 이 구간에서 30개 주는 거 관심 없다. 오늘 64.75를 바로 깨는지 아니면 하루 이틀 있다가 깰 건지 그것만 관심 있다. 그래서 오늘 깨면 좋고 저희가 여기 안에서 30만 원 먹는 거 관심이나 가질 것 같나. 그냥 얘네들은 그냥 오늘 64.75 깨고 추세를 깨고 63달러를 향해서 가는지만 관심이 있다 말씀 드렸습니다. 자, 제 매도는 64.70대 노리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 잡았던 구간 깨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면 걔네들은 60대부터 계속 저항을 받겠죠. 그러면 뭐 80까지 오차를 두시고 70대에 재매도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64불 때는 우선은 지지력들이 강한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도 32계약 매도 홀딩하고 있다가 지금 2계약 남겨놓고 좀 전만 해도 5계약 들고 있었는데 다 익절을 시키고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딱 1계약 가지고 홀딩을 하고 끌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스닥은 아직 반등을 못 하고 있지만 뭐 전반적으로 크루드 오일이 다들 덮어줘서 뭐 우선 오늘 뭐 지수까지 좀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4.70대, 60대 이후부터 재매도 관점을 이으시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63달러가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표, 경제지표 발표 때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원했던 윗구간 66달러부터 매도를 치고 다시 얘네들 매수로 돌려서 65점 중반대까지를 맞고 롱포로 홀딩했던 구간들 오늘 깨졌기 때문에 오늘 작은 반등의 추가적인 경제지표 때까지 63달러, 정확하게는 62.80대까지를 열고 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흐름이 66달러를 넘어서 거의 계속 상승 방향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고점에서 꺾이면서 추세가 좀 바뀐 상태인데요. 일단 64.70달러의 재매도로 현재 구간 들어가 보시고요. 일단 64.60, 64.80대를 좀 오차를 두고 보니까 64.70달러에서 재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재매도를 보신다면은 하락 구간은 63달러까지 그리고 그 하방 쪽으로는 62.80달러까지 본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일단 64달러가 깨지는 63달러까지 가는 부분은 경제지표 발표 때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추가적인 말씀까지 덧붙여 드렸습니다. 자, 현재 64.22달러까지 하락하고 있는 크루드오일 먼저 마스터님의 매도적인 관점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김경윤 PD 외신 쪽의 의견도 역시나 오늘 다운입니다. 들어볼까요? 네, 우선 지금 뭐 하락할 것이다라는 의견만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의견들도 역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락 쪽의 의견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 베이커 휴즈 발표를 보시면 미국에서의 시추 활동이 다소 좀 둔화되었다라는 인식이 생겨났을 것이고요. 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금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로 인해서 유가에는 좀 지지세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한다 쪽에서는요, 원유 시장은 현재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핵 협상을 접을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가격대는 지난주 발표된 이 리그 카운트 감소로 인해서 지지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베이커 휴즈 발표에 의하면 3월 29일 주죠. 리그 카운트가 7대 줄어들어서 797대가 지금 운용이 되고 있다라고 집계 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3주 만에 처음으로 리그 카운트가 줄어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지금 미쓰비시 UFJ 그리고 UBS 그룹 쪽에서는요. 향후 이란에 대한 제재가 재개되면 이란의 원유 수출이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가에 상승 압력이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삭소뱅크 쪽에서도 분석 내놨는데요.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포지션과 또 오펙 멤버인 베네수엘라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공급 부문의 불확실성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가가 어느 정도 지지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이런 요소로 좀 지지를 받았지만 가격대를 더욱 상승하게 만들기에 어떤 충분한 모멘텀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유가가 오펙 주도의 이 감산 협의로 인해서 꾸준히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EIA 발표에 따르면 3월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1,097만 배럴까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가 여전히 미국의 추월을 좀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라크 이슈도 있습니다. 오펙에서 두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국가죠. 이라크에서의 생산량 역시 협의에서 규정했던 것보다 지금 많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감산협의에 의하면 이라크가 지금 하루 440만 배럴까지만 생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올해 초반까지 하루 500만 배럴가량 생산을 하면서
하면서 이 협의치를 좀 넘고 있다라는 지금 분석 나오고 있고요. 또 일요일자에서도 이라크가 캐비닛 회의를 열고 2020년까지 크루드 생산량을 하루 650만 배럴까지 늘리는 계획을 또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공급 과잉 우려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금 로이터 쪽에서는 미중 간 무역 분쟁이 고조되면서 역시 잠재적으로 가격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일요일 저녁에 중국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최대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지금 발표가 됐죠. 이 품목에는 지금 냉동 돈육 그리고 와인, 과일, 견과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오일이 좀 수요가 둔화되면서 가격대에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기관 쪽에서는 투자자들은 미국 리그 카운트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서 힌트를 얻었다. 그러나 미중 간 무역 마찰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얼어붙고 원유 시장에서의 이런 상승 센티멘트도 망쳐질 수 있다고 본다라는 의견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지금 바레인 쪽에서 몇십 년 만에 새로운 유전을 발견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굉장히 좀 규모가 큰 유전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바레인에 존재하는 유전의 생산량의 몇 배에 달할 만한 이런 생산량이 나올 만한 굉장히 거대한 규모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레인의 이 석유 장관 쪽의 발언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유전에 매장된 이 가스라든지 오일의 양이 굉장히 좀 상당한 양일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 타이트 오일이라든지 신부 천연가스를 추출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좀 대규모의 유전을 발견했다라고 발표했다는 소식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크루드 오일 원유에 대한 뉴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다시 한번 심층적인 분석 내용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도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는 골드와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내용도 상담 틈틈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